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심리치료대학원에서 놀이치료 가르치고 있는 최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동생이 태어난 후에 큰아이가 달라진 경우에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동생이 태어나게 되면 양육자들은 자연스럽게 동생에게 관심을 집중하게 됩니다. 갓난아이다 보니 어른들이 챙겨야 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도 처음에는 동생이 신기하고 귀엽고 예쁘지만 양육자들의 관심이 둘째에게 모두 이동되었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동생에게 소위 안 예쁜 짓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양육자들은 아직 어린 첫째를 갓난아이에 비해서 엄청 큰 아이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째 아이에게 어린 동생과 다 큰 너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마침내 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매번 혼나게 되는 큰아이는 동생에 대한 질투심과 부정적인 감정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처럼 형제 간의 갈등에는 양육자에게 사랑받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와 불안감, 질투심에서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생이 태어나면 오히려 큰아이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아이를 낳은 직후에는 오히려 둘째보다 첫째 아이에게 더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아직 주양육자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세 달 동안은 주로 동생을 돌봐줄 다른 양육자가 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주로 주양육자이신 경우에는 남편분, 부모님, 시부모님, 방문 보육 서비스 등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세 달 첫째 아이에게 더 집중하면서 주양육자에게는 정말로 자신이 우선이고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 큰아이에게 집중할 여건이 안 되신다면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큰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이 생긴다면 큰아이는 주양육자에게 더 매달리고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주양육자가 큰아이와 시간을 보내게 되면 아이는 다시 안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동생이 태어난 후에 퇴행 행동을 보이는 큰아이들도 있습니다. 갑자기 잘 가리던 대소변을 못 가리게 된다거나 기저귀를 차려고 한다거나 젖병을 다시 빨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생처럼 사랑받고 싶은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러지 말라고 야단치는 것은 아이에게 상처만 줄 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동생을 때린다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던지면 안 돼 등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한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큰아이와 더 많이 놀아주고 더 많이 웃어주는 등 상호작용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양육자는 아이의 화난 감정 그리고 불편한 감정을 잘 받아주지만 잘못된 행동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화가 나도 물건은 던질 수 없어, 말로 표현해보자 등으로 잘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큰아이가 원한다면 둘째를 돌보는데 엄마를 도와주는 역할을 맡기는 것도 좋습니다. 아주 간단한 기저귀 버리기, 젖병 가져오기 등의 이러한 역할들은 큰아이가 적절히 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큰아이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변화된 가족 구성에 적응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태어난 이후에 큰아이를 갑자기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시는 양육자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어린이집은 아이가 둘째가 태어나기 전에 적응을 먼저 시키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둘째가 태어나서 동생과 변화된 가족 구성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큰아이는 매우 힘듭니다. 어린이집 적응은 생각보다 매우 힘든 적응의 한 종류가 됩니다. 양육자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어린이집 적응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3개월 정도 출산 전에
꼭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서 적응시키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적응이 끝난 이후에 동생에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둘째 동생하고 새로운 가족 구성에서 큰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